안녕하세요. 특별하게 소식지 7호로 돌아온 서울정합고등학교 신혜인 이성현입니다. 이번 7호의 주제는 자신감이 움트다인데요. 봄이 오면 새싹이 움트듯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새학기가 됐잖아요. 어때요, 친구들? 모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북적이며 학교 생활을 하려니 너무 신나고 이번 학기부터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 바쁠 예정이지만 자신감 있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직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들을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키워드 오픈! 오늘은 제가 먼저 최연소 키워드부터 전해드릴게요. 혹시 장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제사란 말에게 수제화를 만들어서 신겨주는 직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장제사가 100명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말산업 국가 자격 장제사 시험에 도전해 고등학생 최초로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소식지에서 만나봤습니다. 사실 도영군은 어렸을 때 강아지도 무서워할 정도로 동물 공포증이 있었는데 챔프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이후부터 말에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말과 교감하는 게 좋아서 말과 관련된 진로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귀포 산업과학고는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자 말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학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럼 장제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말의 굽이 너무 길면 달리다 넘어질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어서 평균 45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한대요. 그때마다 발 굽에 맞게 U자 모양의 셋 조각인 말의 신발, 즉 편자를 말 굽에 맞춤 제작하여 신겨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장애정신이 깃든 직업이네요. 그런데 장제사가 국내에 100명도 채 안 될 정도면 시험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걸 한 번에 붙었다고요? 정말 대단하죠? 장제사 시험은 필기시험 3과목을 통과한 뒤 실기를 치르는데 30분 안에 편자를 완성해야 한대요. 그래서 1시간 30분 이상 걸렸던 편자 작업을 매일 밤 혼자 남아 연습한 끝에 최연소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와, 직업에 대한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말산업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서귀포 산업과학고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정보를 조금 더 드리자면 서귀포 산업과학고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100여 명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학 걱정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제주의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말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 말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장제사라는 직업은 전문 기술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없을 뿐더러 체력만 받쳐준다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실 꿀팁이죠. 와, 평생 직업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국제 장제사 대회에서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안전인데요.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라 불리던 주제가 있죠? 아,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법 개정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환경과 직업 전망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중이며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직업계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처럼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의견을 토대로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순서인데요. 때문에 더더욱 안전사항을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알다시피 직업계 고등학교는 현장 실습이 많잖아요. 기존에는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한 실사를 선도 기업은 교사와 노무사, 참여 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었지만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특히 건설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 위험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 전문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산재 기록을 있는 위험 기업을 미리 걸을 수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실사로 확인된 사업장의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습 전에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해서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학생들은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현장 실습 직전 특별교육을 통해 산업안전,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했다고 하네요. 와, 중대재해법 시행과 현장 실습 사전 실사 강화로 앞으로 믿고 더블로 갈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직업군이 여전히 엄청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와, 정보력이 정말 좋네요. 산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산업안전기사 직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산업안전기사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자격 조건 오케이. 그럼 관련 전공 졸업자가 아니면 아예 도전할 수도 없는 건가요? B 아니요,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취득 과정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도입돼서 실무 경력이 없고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라면 누구나 단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와, 좋네요. 그럼 산업안전기사는 어떤 곳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제조업체와 안전관리, 대행업체는 물론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의 산업안전기술지원부서로도 취업이 가능해요. 게다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지도사, 코샤 심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도 있다고요. 취업의 길이 더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제 차례인데요. 이번 소식의 키워드는 7,200입니다. 7,200명의 학생에게 맞는 7,200가지의 교육과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모범적인 직업전문학교로 꼽힌다는 핀란드의 옴니아 직업전문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 교육계에서도 주목할 만큼 교육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핀란드 직업교육의 가장 큰 특징 4가지를 들어보면 왜 그런지 바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첫째, 핀란드 학생들은 직업학교 입학 전에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인의 적성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전공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나는 학업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중학교 졸업 후 1년 정도 갭이어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대요. 둘째, 핀란드의 직업학교는 연중 등록이 가능해서 입학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직업교육과 일반고 교육 모두 수료할 수 있는 4년제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 대부분의 직업학교는 직업계 고등학교인 동시에 성인 재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이곳에서 재교육을 받으며 본인 전공과 관련된 최신 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와, 이래서 다들 핀란드 교육 하는군요. 인정. 에이, 여기서 아직 놀라긴 일러요. 옴니아 학교는 약 7,200명의 학생들이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개별 숙련도 증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7,200명의 학생 개개인별로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교육받은 7,200명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을 해요? 학교에서 약 3,000개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학생들의 인턴 기간 동안 학교에서 월급과 생활비를 직접 내준다고 합니다. 와, 그럼 기업들은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핀란드의 직업학교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자격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고 기업에서 실무를 체험하며 학교와 기업의 감독 하에 본인이 실무를 체험한 기업에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자격시험의 조건은 교육 이수 시간이 아닌 숙련도이기 때문에 숙련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창업교육,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비핀란드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역시 세계 탑클래스 교육의 나라답죠? 와, 다양한 나라의 직업계고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나라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키워드만 남았네요. 네 번째 키워드는 취업 멘토입니다. 취업을 앞둔 20살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부터 준비할 것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덜어줄 똑똑한 취업 멘토 고졸만잡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종별, 지역별 취업 공고부터 채용 캘린더, 현장 실습이 가능한 기업 정보까지 고졸 채용 기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인데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7개의 시도에 걸친 2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지역별로 나와 있는 일자리 지도와 1만여 개의 일자리 정보가 나와 있는 현장 실습 지도는 물론 고졸 채용 공고도 직종과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 20여 개의 직종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직업계고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고민하는 중학생들에게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직무특강 영상에서는 스타셰프 최윤석 요리사, 아나운서 공서연과 같은 고졸 출신 취업 멘토들의 취업 희망 스토리부터 NC소프트 프로덕트 오너, 재테크 유튜버 등 직무별 꿀팁과 멘토링을 담은 현직 잡담까지 만나볼 수 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졸 취업자를 위한 국가 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졸 청년 지원 정책 안내에는 고교 재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고교 재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도부터 20살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모두 체크해 두자고요. 네,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식지 7호 직업계 고등학교의 소식과 정보를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